저희를 통해서 원하는 삶을 찾길 바랍니다. 직업의 모든 것. 행정고시 시험을 수석 합격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5급 사무관으로 임용이 돼가지고, 임용 맞나요? 네네, 임용이죠. 저희는 네. 임용이라고 합니다. 임용이 돼가지고 생활하시다가 4년 만에 퇴사를 하시고 현재는 사기업 근무하고 계십니다. 네네네. 네. 회계사, 의사, 변호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네. 공무원이 되면 다 끝날 것 같아서 공무원이 되었어요. 네네네. 근데 왜 4년 만에 그만두신 거예요? 사실 네. 그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 직업에 대한 거를 생각을 안 하고 정한 거잖아요. 사실 이게 무슨 일을 하는지, 적성이 어떻게 맞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하나도 없이 그냥 나 공부 잘하니까 시험을 붙을 수 있으니까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공무원이 되고 싶었던, 관료라고 하셨죠? 관료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냥 합격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나는 관료 막 그런 일을 하고 싶어서 이 시험을 본 게 아니라 그냥 합격해서 부모님한테 부끄럽지 않게 그냥 떵떵거리면서 좀 나 할 거 하고 놀고 즐기는 젊은 생활을 보내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내 마음 편하게 안정적인 그런 미래를 그냥 그리고 싶어서 고시 합격자가 되고 싶어서 했기 때문에 오히려 직장 들어가서 이제 너무 안 맞으니까 그리고 동기들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었거든요. 너는 공무원이 왜 됐냐? 이 시험을 왜 보기로 했냐? 하면 다들 막 엄청난 막 좀 사연들이 있어요. 막 또 힘들게 극복해서 붙고. 근데 저도 물론 공부는 열심히 하긴 했지만 그런 점에 있어서는 확실히 그런 동기들에 비해서는 내가 좀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될 자격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가끔은 했었어요. 그러면 언제 가장 싫었어요? 저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가장 떠오르는 거는 그 이제 동기들하고 밥을 먹거나 아니면 직장 회사에서 점심을 먹을 때에는 보통 일 얘기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일 얘기 당연한 거죠. 왜냐면 공통 관심사 일이고 뭐 예를 들어 뭐 우리 부서에 누가 어디로 승진을 했다, 뭐 어떻게 이동을 했다, 지금 뭐 장차관 인사가 어떻게 돼가고 있다.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그쪽 입장에서 그게 하나도 안 궁금할 때, 그게 관심이 진짜 1도 없을 때. 네. 네. 그냥 애초에 그때 너무 허무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 머리로는 알고 있고 이게 중요하게 내가 생각하고 그래야 이 집단에 녹아들고 뭔가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하고 일이 힘들어도 버틸 수 있을 텐데 그냥 내가 싫어하려고 싫어한 게 아니라 정말로 그냥 안 궁금할 때 있잖아요. 무관심하게 사람이 너 그 얘기 하는데 약간 그게 뭔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때 이거는 뭔가 넘을 수 없는 벽이구나. 이게 뭔가 일이 힘들고 그런 거면은 내가 뭐 좀 쉬어가면서 아니면 같이 주위에 도움을 얻어가면서 같이 극복해보자, 뭔가 이렇게 해결해 나가보자, 이렇게 으쌰으쌰 할 수 있겠는데 애초에 내가 여기에 관심사가 없고 이런데 과연 내가 이거를 어디까지 억지로, 어떻게 보면 억지 텐션, 억텐을 끌어올려서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게 딱 그 입사 초기에 뭐 다양한 것도 힘들었지만 그런 순간순간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 대화 자리가 가기가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외과 의사인데 네. 피 보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맞아요. 그런 느낌인 거죠. 변호사인데 네. 법정에 쓰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뭐 수의사인데 난 동물을 무서워해. 네네네. 유튜버인데 카메라 앞에 쓰는 게 너무 싫은 맞아요. 거야. 네. 말하기가 싫고. 네. 뭔가 그 네. 근원적인 공포 진짜. 근데 제가 처음 왔을 때 되게 멋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왜 멋있다 그랬냐면, 근데 보통은, 다는 안 그렇겠지만, 네네. 보통은 현실이,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싫어도 현실이 안주해서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근데 벼슬 자리도 지금 그냥 그만두고 나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는데. 아니, 행정고시 붙으면 진짜 마을에 전체 현수막 다 붙고 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게다가 수석 합격자면 지금. 네네네. 그렇죠. 근데 안 맞으니까 네.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네, 안 맞으니까 그거를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게 쉽게 관둘 자리는 아니니까 그걸 검증하는 데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 내면에서 올라온 질문이 정말 이게 참인가 거짓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지금 힘들어서 기분이 나빠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되게 다각도로 정말 극한까지 몰아붙이면서 검증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 검증을 하는 동안 네. 주변의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에게도 이렇게 같이 공유를 했었나요? 그런 생각들을? 처음에는 공유를 했었죠. 이제 막 힘들고 이런 것 때문에 짜증나고 그냥 푸념하듯이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만뒀어요. 공감을 안 해주죠. 네, 너무 힘들어서 제 스스로가 공감이 어차피 안 되고 그냥 듣는 소리 어차피 맨날 똑같고 뭐 예를 들어 그래도 그냥 다니면 되지 않냐, 뭐 퇴근하고 너 할 거 하면 되지 않냐, 취미 할 거 하면 되지 않냐, 뭐 예를 들어 걱정은 그만해라, 생각을 줄여라, 이제 신경 끄고 주어진 것만 해라,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담에서 나올 수 있는 평범한 소리들을 계속 듣고 하다 보니까 그냥 제가
어느 순간 얘기를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4년 하고 나오셔가지고 그 후에는 아예 그냥 공무원 쪽은 쳐다도 안 보셨겠네요? 아, 그쵸. 공무원 쪽을 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죠. 초반에야 막 이제 아무래도 제가 지방으로 발령 나다 보니까 아, 그냥 서울 쪽 시험을 다시 볼까? 그냥 서울시청을 다시 들어갈까?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뭔가 지역만 바뀌면은 좀 그래도 버틸만 하지 않을까? 왜냐면 수도권에서 계속 자랐던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지방 생활을 제가 잘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집도 청주로 이사도 갔었고 사실 어릴 때 서울 살긴 했는데 네. 이쪽 라인에서 살았거든요. 그린벨트 라인이라 해야 되나? 그 경기랑 수도권 딱 접해 있는. 그래서 좀 한적한 거 좋아하고 어릴 때 양계장에서도 살았었고 해서 뭔가 그런 인프라적인 거에 대한 걱정은 없었는데 가보니까 친구 없고 가족 없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몰랐는데. 왜냐면 그동안 어릴 때는 뭐 친구가 멀더라도 다 같이 그냥 서울에 있고 뭐 기숙사 생활 하더라도 어쨌든 갈 수 있는 거리에 있고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놀고 싶으면 놀고 했는데 아예 그냥 예를 들면 전라북도 군산으로 가버리니까 뭐 친구 만나려 해도 주말을 기다려야 되고 뭐 아무것도 집도 없고 뭐 친척도 없고 그냥 진짜 혼자 된 기분? 근데 그 와중에 직장 동료들하고는 친구가 될 수 없고 이러니까 그냥 되게 혼자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럼 4년 동안이나 계속 고민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딱 4년 만에 그만둔 거 그때 어떤 뭐 계기가 있었던 건가요? 계기는 사실 이제 제가 한 1년 반 정도인가? 2년 정도 일하고 그때 이제 휴직을 좀 시작을 했을 거예요. 이제 너무 정신적으로 많이 아프고 힘들고 해서 이제 약 먹으면서 휴직을 시작했는데 정신과 다니면서? 네, 정신과 약 먹으면서 이제 도저히 못 다니겠다 해서 이제 거의 이제 1년 가까이 네. 이제 쉬면서 그때 사실 되게 스스로 공부도 많이 하고 시도도 많이 해봤어요. 흔히 말하는 막 이것저것 다 해보고 코딩도 배워서 뭐 주식 자동 매매도 만들어보고 막 이모티콘도 그려보고 진짜 막 이런저런 강의 들으면서 막 클래스 101 끊어가지고 그냥 클래스 원어가? 네, 이제 있는 강의 없는 강의 다 들어보고 지금 나는 뭐 가릴 게 없다. 네. 그냥 세상에 존재하는 거 일단 다 접해보자. 네. 그 중에서 내가 뭔가 끌리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실패만 계속했죠. 어떻게 보면 실패도 많이 하고 하면서 그때 어느 정도 내가 잘하는 거, 내가 그래도 잡고 갈만한 거가 이 정도 왁구가 나오고 다시 복직해서 1년 정도는 계속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검증하고 시험하면서 이제 이 정도면 된 거 같고 더 이상 나는 못 버티겠다. 더 길어지면은 이제 5년차가 되면 이제 나도 여기에 동화될 것 같다. 이제 나갈 타이밍을 놓칠 것 같다. 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좀 결단을 내렸던 것 같아요. 또 계기라고 하면 이것도 계기였던 것 같아요. 당시에 이제 지금 옮긴 직장에 이제 주말에 행사를 좀 작게 해서 제가 이제 참관 겸 도와주러 좀 갔어요. 그냥 주말에 어시스트 하러. 근데 갔는데 저도 이제 공무원이다 보니까 뭐 행사 진행도 많이 해보고 행사 이제 뭐 용역 관리도 해보고 해보잖아요. 그럴 때 이제 사실 정말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정해진 대로 매뉴얼대로 하고 그냥 사람들 만나도 그냥 명함 주고받고 그냥 뻔한 인사하고 얘기하고 이러는데 대신 규모는 크죠. 예산이 어느 정도 있고 또 짜여진 그 의전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근데 여기 사실 이런 조그만 스타트업에서 하는 행사 뭐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돈도 조금 들이고. 근데 거기서 어쨌든 제가 조언하고 어시스트 한 것들 그리고 실제 가서 뭐 보고 이런 것들이 눈앞에서 이루어지니까 그게 되게 성취감이 있더라고요. 그 별거 아닌 거여도 실제 내가 말한 게 뭔가 이루어지는 것들 거기서 느낀 것 같아요. 내가 뭐 아무리 큰 걸 하고 뭐 이래도 봤자 나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 나 잘난 맛에 살아야 되는 것 같다. 내가 말한 게 실패로 돌아갈지라도 이루어져서 뭔가 이게 눈에 보여야 나는 만족하는 것 같다. 근데 사실 거대한 시스템 속에 있으면은 정말 잘나지 않는 이상 그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정말 잘나봤자 사실 사람이 시스템보다 위대하면 안 돼요. 시스템은 그 시스템인 이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묻혀서 잘 가야 되는데 저는 그게 싫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그냥 내가 좀 더 돋보이고 싶고 내가 좀 더 빛나고 싶은 그냥 어린 마음. 근데 그런 게 있으려면 나는 큰 조직에 있으면 안 되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이제 확 들면서 좀 결단을 내렸던 거예요. 뭐 지금도 당연히 삶을 살다 보면 우울한 순간이 있고 슬픈 순간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다시 지나갈 걸 알고 그냥 언젠간 또 내가 나아지겠지 하고 그냥 그날 우울하고 그날 슬프고 마는 것 같은데 옛날엔 반대였어요. 기쁜 순간이 와도 나는 내일 또 우울해질 건데 내가 기쁠 수 있나? 내가 웃어도 되나? 오히려 무서운 거죠. 이 웃음이 빨리 지나갈까 봐. 그러니까 그거에 갇혀서 살다가 지금은 약간 반대로 뒤바뀐 것 같아요. 그 진짜 하기 싫은 일을 정말 하기 싫은데 돈 때문에 억지로 하면 그쵸.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저 다 경험을 해봤는데 몸이 너무 피곤해요. 졸린데
잠드는 게 무서워요. 맞아, 내일이 오니까. 잠들면 또 하루가 또 시작되잖아요. 내일 눈 하루가 뜨면. 또 시작해야 돼. 그게 너무 무서워. 그게 너무 무서워. 내일이 오는 게 제일 무서웠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려고 옷을 입고 나가면 내 심장이 막 빨리 뛰어. 너무 가기 싫어서. 너무 가기 싫어. 근데 가야 돼. 가야 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안 가면은 뭐 어떻게 여기서 도망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를 벗어나는 게 진짜 거의 뭐 1, 2년 걸렸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저처럼 이제 고민하고 계신 분들 뭐 충분히 있을 테고, 이제 고민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또 못 나오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많이 아파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냥 본인 탓이 아니란 것만, 그냥 이건 저 스스로 하는 얘기이기도 해요. 약간 어느 순간에도 그건 절대 내 탓은 아니다. 그냥 안 맞을 뿐이고, 그냥 상황이 이걸 뿐이다라는 것만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The night's young, it has just begun as she puts her hand